고종은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냉면을 만들어 올리라고 했을 정도로 냉면 마니아였습니다. 맵고 짠맛을 싫어한 고종은 배를 듬뿍 넣은 달콤한 배동치미 냉면을 즐겼습니다. 십자 모양의 푸짐한 편육과 수저로 얇게 뜬 배, 한가득 잣을 올린 냉면은 왕만이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죠. 왕위를 넘긴 후에도 고종은 겨울철 야식으로 냉면을 즐겼는데 고종이 냉면을 찾을 때마다 상궁들은 대한문 밖 국수집에서 급히 메밀면을 사와 대령하곤 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손을 호호 불며 메밀면을 사날라야 했던 상궁들은 냉면을 좋아했을까요? 식당에서 실컷 고기를 먹고 나면 후식으로 냉면을 먹곤 합니다. 물냉면을 먹을까? 비빔냉면을 먹을까? 짜장면, 짬뽕 다음으로 어려운 문제죠. 고깃집 후식으로 냉면을 먹게 된 것은 기생들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부터 기생이라 하면 북평양, 남진주라 했죠. 평양과 진주냉면이 유명한 이유를 아시겠죠? 기생 있는 곳에 관리가 모이고 관리가 모이면 음식이 뒤따릅니다. 기방에서의 거한 한상 뒤에는 쓰린 속을 달래줄 마무리 음식이 필요한데 시원한 냉면이 제격이었죠. 담백하고 깔끔한 육수를 자랑하는 평양냉면과 깊고 묵직한 육수를 자랑하는 진주냉면, 그 진한 육수 속에는 기생들의 애환도 담겨 있습니다. 1926년 1월 6일자 동아일보에는 평양냉면집 자전거 배달부 16명이 1급 인상을 요구하며 동맹 파업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1920년대에는 배달 품목이 다양해졌는데 특히 냉면 배달부를 중머리라고 불렀습니다. 규모가 큰 냉면집은 중머리만 15명을 두기도 했죠. 한 손에는 냉면 그릇이 차곡차곡 담긴 무거운 목판을, 다른 한 손에는 어두운 밤길을 밝히기 위한 손전등을 들고 고개사처럼 자전거 배달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기술을 요구했습니다. 과거 냉면 그릇은 세숫대야만 했지만 배달부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크기가 작아진 거라고 합니다. 냉면 전문 배달부는 1960년대까지 활동했습니다. 플라스틱이 아닌 녹그릇이나 사기 그릇을 냉면으로 가득 채워 보통 10그릇 이상 배달했다고 하니 배달부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9세기 말 김중근의 그림 국수 누르는 모양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나무 제면 틀은 길이가 2m에 달하고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해 인건비도 많이 들고 속도도 매우 느렸습니다. 면을 뽑다 보면 분틀 막대기가 작업자 얼굴을 때려 앞니가 성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1932년 냉면 업계에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함경북도에서 철공업에 종사하던 김규홍이 무쇠 제면기계를 발명한 것이죠. 새로 등장한 무쇠 제면기는 크기가 작고 속도도 3배 이상 빨라 냉면 대중화에 크게 한몫합니다. 이후 등장한 스테인리스 제면기는 더욱더 위생적이고 편리하죠. 물론 맛에서는 나무 제면틀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한 제약회사는 화학자 이케다 기쿠나 교수가 발명한 글루탐산 특허권을 사들여 1909년부터 세계 최초로 합성 조미료를 생산했습니다. 일본 상표명 아지노모토, 국내 상표명 미원의 시작이었죠. 냉면 육수로 고기 국물이나 동치미 국물을 썼는데 만들기와 보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냉면 가게 주인들도 물에 뿌리기만 하면 육수와 비슷한 맛을 내는 신비한 가루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1937년에는 원산면미회, 인천면미회 등 아지노모토를 사용하는 냉면집 모임이 결성되는 등 전국적으로 폭넓게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냉면집마다 독특했던 육수는 조미료가 들어간 평준화된 맛으로 변해갔습니다. 존박과 같은 냉면 마니아들에게는 냉면 성애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냉면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집착하는 사람들까지 존재하는데요. 방송 제작사 대표인 백헌성님과 방송작가인 최혜림님이 같이 쓴 냉면 열전은 우리의 근현대사가 한 그릇에 고스란히 담긴 시원하고 슴슴한 냉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